네, 업앤다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오락가락 하잖아요. 네. 오늘은 기분 좋은 호재입니다. 반도체 부품 관련해서는 이 관세 유예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시사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던데요. 일단 지금 가전제품이 가장 큰 문제일 거고 네. 미국 내에서 지금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몇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도 또 마찬가지고 이제 부품도 일부 수입을 많이 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가전제품 관련돼서 반도체 관련돼서 유예하겠다. 이건 또 지나봐야 압니다. 하루하루 맨날 바뀌니까. 네. 아침에 한 말 다르고 저녁에 한 말 다르고 이제 우리가 흔히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있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근데 생각이 아주 없진 않겠죠. 근데 왜 자꾸 휘둘리냐면 본인 생각은 관세를 부과하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게 지금 자꾸 난항에 걸리는 거죠. 뭐에 걸리냐면 지금 공화당 지지자들,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본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회사는 아예 대놓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후원금을 엄청나게 줬던 언론사인데 그 언론사에서도 지금 트럼프를 대놓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돈 줬던 사람들이 지금 다 트럼프한테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지금 돈이 다 녹고 있죠. 네, 시장이 흔들리면서 그러면 이제 그런 불만들이 좀 표현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품도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애플은 트럼프한테 정치 후원금 안 줬을까요? 좋겠죠. 좋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애플이 지금 굉장히 곤욕스럽죠. 네. 곤혹스럽고 또 하나 이제 자동차 업체들도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자기 자동차 산업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를 좀 밀어주고 근데 그건 밀어주는 거 맞는데 엉뚱한 데서 관세를 부과해서 본인들이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불만이 표출되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 지금 당장 우리가 좀 힘들어도 좀 참자라는 게 중국은 가능하지만 미국은 불가능합니다. 예, 그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걸 뭔가 베네핏을 주지 않고 무작정 그냥 본인의 정책이 옳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미 이제 시장을 좀 눈치를 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거를 부과했니 안 했니 하니 안 하니 이거보다는 기조가 이제 누그러졌구나.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잘 안 믿을 수도 있다. 양치기 소년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부과 못 할 거야. 네. 그럼 전혀 안 먹히죠 씨알이. 중국은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아무리 뭐라 해도 그래 넌 지져. 이러면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의 말빨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당분간 이제 트럼프 발언에 신빙성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죠. 지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물론 이제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신뢰성의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취소하고 유예하고 보면 결국에는 강하게 질러놓고 계속 양보할 수밖에 없는. 네. 근데 제가 볼 땐 그래도 트럼프는 아마 하나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10%는 다 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기본 관세 10%는 지금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겠죠. 근데 문제는 10%는 의미가 없는 게 네. 환율 조금 올리면 되죠. 떨어뜨리면 되죠. 예전에 1기 때도 트럼프가 중국 공격했을 때 중국이 위안화 그냥 절하시켜 버렸습니다. 돈 가치를 떨어뜨리면 전혀 상관없죠. 네. 예, 그래서 이 10% 정도는 사실은 미국은 수입이 늘어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소비자가 결국엔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지금 환 관련돼서 달러가 더 강해지는 형태가 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국에 대한 채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금리가 튀면서 지금 트럼프가 많은 걸 양보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또 하나가 달러 지수가 100을 아주 저항 없이 깨버렸습니다.
달러 인덱스요. 달러 인덱스가. 그 얘기는 지금 달러에 대한 위신이 많이 떨어졌어요. 추락했다라는 걸로 또 이제 대변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보하는 과정이 좀 모양 빠지게 지금 양보를 하는 과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어제 네. 이슈도 있었지만 반도체 짧게 그럼 여쭤볼게요. 반도체 관련해서 품목별 관세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구체적인 발표가 오늘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도 그럼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까요?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은 중장기로 보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관세를 부과해서 네. 계속 간다. 뭐 주구장창 계속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가 좀 줄겠죠. 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HBM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죠? 그럼 하이닉스가 피해 보겠죠? 엔비디아가 피해 보나요? 하이닉스는 피해를 볼 일이 없죠. 오히려 비싸게 팔 수 있고. 나는 그것 때문에 관세 때문에 지금 이익이 줄 수는 없으니 관세만큼 돈을 더 줘. 그럼 엔비디아가 피해를 보겠네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깎이는 겁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간밤에 AI 인프라 구축에 우리 4년 동안 5천억 달러 투자하겠다. 이것도 트럼프 눈치 봐서 얘기한 걸까요? 그렇죠. 그 공장 짓는데 뭐 4, 5년 걸리죠. AMD도 지금 뭐 투자한다 그러고 네.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하죠. 엔비디아도 한다라고 하죠. 엔비디아는 근데 제조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맞아요. 설계하는 회사죠. 그러면 결국엔 공장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만들 수 있냐가 중요한 건데 그럼 TSMC 기술자들이 와줘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일단은 짓는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우리 바이든 때 짓는다고 한 공장 아직도 다 안 졌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 오래 걸립니다. 예, 땅 알아보고 TSMC는 아직도 다 안 졌습니다. 그거. 네. 삼성은 지금 한 50% 이상 지은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공장을 하나 옮긴다는 거. 애플이 지금 공장을 제조 설비를 미국에 다시 짓는다 하는데 5년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비를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신용하는 거다. 네. 로 보시면 되고 엔비디아가 공장을 져도 자기들이 못 만드는데 지어봐야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반도체는 그냥 이 반도체 자체를 쓰진 않죠. 어딘가에 들어가서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부품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을 정가시키면 됩니다. 그 필요한 사람이 돈 더 내고 사가면 되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사실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 없으면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TSMC가 안 만들어지고 SK하이닉스가 HBM 안 주면 그럼 끝이잖아요. 그냥 뭐 거의 끝입니다. 마이크론이 좀 주는 물량 갖고 만들어도 불가능하고. 물량 자체가 뭐 거의 7, 80%는 하이닉스 걸 갖다 쓰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 미국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폭락이 나오겠죠. 그러면 미국의 연기금이라든지 뭐 연금도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주식 자산이 많은데 중산층들이 난리가 나겠죠. 네. 예, 월가가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매매 전략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 하이닉스 플러스 소부장 뭐 다 매력 있다라고도 읽혀져요. 대표님 다 매력 있는데 지금은 약간 뭐 분위기가 어디로 방향을 잡기 좀 애매한 상황이죠. 네. 그럼 좀 지켜볼까요? 지켜보는 게 낫고요.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냥 양쪽 다 사갖고 계시는 게 괜찮다. 근데 지금 딱 보면 주가가 망설이고 있죠. 네. 삼성전자도 여기서 더 가기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20만 원을 치고 가기에는 여전히 관세 이슈가 있죠. 차라리 그냥 빨리 네. 부과를 해서 빠지면 그때 사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좀 관망하는 관망하는 쪽이 정도로. 낫다. 네. 반도체는 걱정하지 말자라고 답을 주셨지만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이다. 그러니까 타이밍은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으니까 그때 오히려 빠지면 겁먹지 마시고 네. 그때 오히려 사셔야 됩니다. 그때 매수하자. 지난번에도 16만 원 갔을 때 사셨으면 수익 났죠. 그렇죠. 예. 그랬다면 수익이 났을 맞습니다. 텐데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동차는 어떤 관점이실지 오늘장 사실 시장 살아난 그 중심엔 자동차 부품 그쵸. 관세 유예가 있잖아요. 근데 궁금한 건 현대차 기아는 25%의 품목별 관세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왜 현대차 기아가 오늘 잘 갈까요? 확장하는 거죠. 이제 뭐 부품 해줬는데 그럼 자동차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지금 멕시코 쪽은 또 유예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중요한 거는 부품을 왜 유예했냐면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회사들이 다 해외에서 부품 사갖고 와서 조립하는 건데 네. 부품에다 부과를 해버리면 본인들이 단가가 올라가죠. 네. 근데 그러면 소비자로 또 전가가 될 수밖에 없고 애플 뭐 500만 원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동차 한 대에 그러면 1억 줘야 된다. 지금 평균 자동차 가격이 한 6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게 1억이 돼버리면 소비가 확 줄죠. 꺾이겠죠. 네.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미국의 자동차가 왜 산업이 중요하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냐면 자동차가 아무리 자동화돼 있다고 해도 사람을 제일 많이 쓰는 제조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요. 여전히. 그래서 전기차로 바뀔 때 노조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전기차로 조립 라인이 바뀌면 인력이 3분의 1로 줍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들이 전기차로 막 가고 싶어도 이 인력 구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현대차 메타플랜트도 거의 다 로봇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사람이 없다고 한 800명 정도였나?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어질 공장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죠. 현대차가 자신 있게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 사람 많이 안 써도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못 해요, 그렇게. 네. 기존의 인력들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은퇴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다 공장 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역시나 매매 관점에서 현대차 예. 지난번에 31조 대미 투자 발표 나왔을 때 지금 자리 괜찮다 말씀 주셨던 기억이 그렇죠. 나거든요. 예. 그럼 여전히 매력적이겠네요. 현대차 저는 지금도 매력적입니다. 그때 네. 그 트럼프가 약속만 지켰으면 더 갔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조정이 더 나와서 2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차 지금 로봇에 관한 밸류는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테슬라 로봇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테슬라 로봇보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더 좋습니다. 네. 지금 이미 옵티머스보다요? 현장에서 지금 이미 지금 하고 있죠. 조립하는 거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그쪽에 대한 밸류는 전혀 붙지 않았다라는 것도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 투자를 잘하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투자하는 게 그렇게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물류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서 보면 미국에서 받는 세금 혜택까지 고려하면 거기가 더 지금 좋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짓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거는 국내에서 이제 울산 쪽에서는 안 좋은 뉴스겠지만 현대차 자체는 주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보면 현대차 나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31조 뭐 투자해서 120만 대로 좀 확대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120만 대 이상으로도 더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옆에 부진 더 있고 뭐 추가로 더 지으려면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을 보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한국에서 수출할 물량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갑자기 사람들 대거 해고하면 난리 나겠죠. 네. 현대차 노조가 또 생각보다 강성이죠. 그렇죠. 강성 노조죠. 예, 근데 지금 거의 신입사원 안 뽑는 거 아시나요? 몰랐어요. 그러면 대표님 네. 뭐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지만 많습니다. 예. 현대차, 기아 매수 관점 오케이 하신 거죠. 기아도 마찬가지고. 예, 뭐 같이 보셔도 되고요. 그럼 부품은 어떻게 보세요? 부품은 현대모비스만 현대모비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HL 만도라든지 뭐 그 외에 SL, 뭐 화신 이런 종목들이 네. 있는데 여전히 저는 그쪽보다는 현대모비스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현대모비스가 모듈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벤더들한테 받아서 부품을 만드는 형태인데 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정비소 가보시면 예전에는 헤드라이트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전구만 바꾸면 되는데 지금 헤드라이트가 문제가 생기면 헤드라이트를 다 뜯어가지고 네. 새로운 헤드라이트를 집어넣으시죠. 그게 모듈화를 시켰다는 건데 네. 그 안에 조그마한 부품은 아예 뛸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싸죠, 단가가. 근데 네. 지금 핵심 그 부품 중에 교체 주기가 오는 부품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 한 생각해 보시면 3, 4년 전부터 현대차가 미국에서 되게 잘 팔렸거든요. 네. 그 차들이 이제 부품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스타트 지점입니다. 이제는 한 차례씩 갈아줘야 되는 시점이 됐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3, 4년 예, 전에 그렇습니다. 붐이 일었다 보니. 예, 이제 카센터로 오십시오 이렇게 지금 연락이 가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가서 이 부품 사다가
바꿔 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신차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 부품 교체 수요까지 더 늘어난다라고 보면 현대모비스도 생각보다 좀 좋은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배구조 개편. 지배구조 이슈도 있고 또 이제 왕 회장님 돌아가시면 또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주가 한번 차트 보여주시면 예, 월봉인데 채권 같죠, 채권. 무슨 빅스 지수 보는 것 같은데. 예. 네. 현대모비스 그러면 가격 지금 들어간다면 어디까지 바라보세요? 30만 원 넘게 30만 보세요? 원까지는 갈 걸로 보는데 이제 한번 튀면 이런 종목들이 되게 무섭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 이슈까지 같이 붙는다라고 하면 저는 현대모비스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빨리 올라가진 않겠죠. 현대차 기아 그리고 네. 현대모비스까지 지금 자리 괜찮다 다 받아봤고요. 로봇주도 점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R&D 조직을 신설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뭐 현재 구간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데요. 로봇주 어떻게 바라보세요? 로봇주는 어차피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로봇주가 연초에 많이 올라서 제가 부담스럽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다가 네. 이제 지난주부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논조를 바꿨는데 그거는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연초 대비해서 유일하게 많이 빠져 있는 회사는 두산 로보틱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들이 올라갈 때 왜 못 올라갔냐면 그룹 자체 이슈 때문에 못 올라간 거죠. 뭐 지배구조 개편한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이러면서 못 네. 갔는데 두산바켓과의 또 합병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면서 주가는 더 밀렸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로보틱스 대표가 이제 어제 미팅을 하면서 뭐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하겠다. 뭐 네. 지능형 로봇을 뭐 더 키우겠다. 인력을 더 고용하겠다. 그동안 이제 협동 로봇의 1등 회사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전 세계에서는 한 3위 정도 했었는데 협동 로봇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안 좋습니다. 중국의 약진으로 사실은 1위 기업인 일본의 화낙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은 안 나옵니다. 대신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이런 모멘텀을 만들었다라는 건 R&D를 더 하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기술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생산 라인에 들어가 있는 협동 로봇을 조금 더 AI 기능을 탑재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기술을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능형 로봇 솔루션 사업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로보티즈는 많이 올라왔어. 다 쉬고 있고 다 대부분 주가들이 좀 쉬다가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하는 네. 모습인데 뉴스가 나와야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뭘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두산 로보틱스 사야죠. 두산 로보틱스요. 예, 오늘 호재가 나온.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었다 보니 매력이 더 그렇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면 부담이 매수 제일 없습니다. 부담이 없다. 근데 사실 공매도 재개하기 이전에 너무 우려가 컸던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로봇주. 근데 뭐 공매도는 큰 영향을 안 끼친데 안 받았어요. 본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차트 보여주시면 네. 삼성이 합병해서 이제 연말에 이제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1월달에 12월 31일부터 1월 초부터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쭉 42만 원까지 42만 9천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걸 그대로 조정을 받습니다. 이슈가 안 나오면서. 네. LG 쪽에 이슈가 나오면서 로보티즈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지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삼성에서 드디어 이제 같이 한 회사가 됐습니다. 됐는데 삼성에서 임원들이 내려와서 여기 로봇 기술자들이랑 그쪽 이제 삼성전자 본사에 있었던 기술자들이 사무실 만들었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기존에 있었던 거랑 좀 다른 기존의 휴보는 너무 오래된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그러면 새로운 이제 지금의 유행에 맞는 로봇을 개발한다고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그 네. 소식 나오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올라왔고요. 네. 두산 로보틱스는 올해는 아무것도 올라온 게 없죠. 사실은 연초 대비해서 보면 주가는 계속 우하향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등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네. 좋은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 종목을 따라 붙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지금 자리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매력적 여러 가지 측면으로 탑픽으로 받아봤습니다. 자,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종목 중에 하나 휴스틸이 굉장히 잘 갔어요. 우리 네. 10%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자리인데 오늘장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협상이 막 시작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LNG 프로젝트에 대한 시각 다시 한번 점검 플러스 네. 휴스틸 추가적인 업데이트 할 건요. 네. 휴스틸, 엑스틸, 뭐 하이스틸,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이제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회사들은 그냥 뉴스 나오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 이유가 뭐 간단하죠. 이제 뉴스가 나오면 이제 되겠구나 기대감인데. 그럼 여기 이제 넥스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강간 업체를 갖고 있고 공장을 갖고 있고 휴스틸은 이제 올해 상반기 안에 이제 완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쪽은 강간 업체들은 당연히 이제 파이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협상을 벤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한국과의 협상도 조만간에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가장 첫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속어로 뭐 첫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처음 시작한 거는 알래스카를 먼저 할 거다. 네. 이거부터 협상을 하자. 왜? 이게 제일 급하거든요. 지금.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60년대부터 개발하려고 했던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 정부가 스타트했어.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우리나라와 뭐 지금 뭐 일본 그 외에 이제 호주 이런 국가들이랑 같이 이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상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계속 조금씩 움직이는 형태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셔도 되고 조금 더 들고 가셔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스틸 뭐 정고점은 넘어가지 않겠나. 그럼 그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러니까 피팅 밸브, 뭐 강관 종목들은 다 단기 네, 트레이딩 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정관 만드는 회사들이 더 좋아 보여서 그러면 이제 넥스틸, 휴스틸로 압축되겠죠. 네, 넥스틸, 휴스틸. 미국의 공장에 있는 넥스틸과 상반기에 공장이 지어질 예정인 휴스틸 네.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의 탑픽이 남아 있어요. 네. 오늘의 통틀어서 탑픽 어떤 종목이에요? 엉뚱하게 엉뚱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나왔습니다. 왜 2차 전지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저는 굉장히 큰 뉴스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이렇게 주목을 안 하시더라고요. 뉴스가 뭐였죠? 미국과 ESS? 중국과의 싸움에서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건 지금 미국의 ESS 업체들이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네. 테슬라가 ESS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배터리 다 중국 거죠. 근데 중국 배터리 이제 사오려면 145% 줘야 됩니다. 관세. 그럼 그 배터리를 사올 수 있을까요? 없죠. 예, 지금 당장은 재고를 쓰겠지만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ESS 배터리는 다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면 LG엔솔. 한국 회사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3사 중에 가장 빨리 미국에서 ESS 생산하고 있는 데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러면 이 87%의 점유율을 다 뺏어온다라고 보면 그중에 절반 이상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오겠죠. 그럼 저는 이제 오히려 자동차가 아니라 네. 이것 때문에 셀업체들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지금 자리는 사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로 보고 있고요. 30만 원 밑은 안 빠진다고 보고 대응하시면 40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34만 원 선, 네. 그럼 목표가는 40만 원으로 뭐 잡았고 1차 목표가는 40만 원으로 잡아야 되겠죠. 네, 손절가는 어디로? 30만 볼까요? 원. 네. 손절가는 30만 원, LG엔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이었습니다. LG엔솔 챙겨 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